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의 모닝 컨설트가 조사한 윤석열의 지지율입니다. 예.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얼마가 나왔느냐? 예.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 19%가 나왔습니다. 18% 나왔다가 20% 됐다가 21% 됐다가 다시 18% 됐다가 오늘 또 19%가 됐어요. 야, 결국 단독 꼴찌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체코 총리 때문에 꼴찌를 벗어날 뻔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영국의 리즈 총리 때문에 꼴찌를 벗어났었어요. 근데 영국 리즈 총리가 곧바로 사임을 해버렸죠.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꼴찌였던 영국의 리즈 총리가 사라지고 체코 총리가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19%를 기록한 윤석열의 지지율이 22개의 나라 지도자들 중에서 꼴찌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볼게요. 예,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네. 오늘 미국의 그 경영 컨설팅 회사죠. 모닝 컨설트에서 윤석열 지지율, 그러니까 전 세계 22개 나라의 지도자, 그러니까 총리와 대통령의 지지율을 발표했습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은 19%로요. 지난주에 비해서 3%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22개 나라 가운데 꼴찌였어요. 지난주에 윤석열하고 꼴찌를 다퉜던 체코 총리, 갑자기 인기를 회복해서 꼴찌에서 쑥 달아났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단연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단독 꼴찌, 독주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고요? 예.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요, 단독 꼴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리즈 총리가 사퇴하고 새 총리가 들어섰죠.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체코 총리 지지율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체코 총리도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지지율은 이렇게 됐습니다. 19%. 바로 위에 폴란드 총리가 있는데 폴란드 총리는 지지율이 24%고요. 그 위에는 독일 총리가 있는데 독일 총리 슐츠 총리인데 스콜 총리인가요? 스콜츠 총리 26%. 그 다음에 체코 총리 25%. 네, 윤석열하고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지난주만 해도요, 이 체코 총리가 21%, 윤석열이 22%로 꼴찌를 사실상 체코 총리가 하게 됐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다시 꼴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2개 나라 중에서 22번째가 됐네요. 야, 참 잘해서 꼴찌를 벗어난 게 아니라 못해서 꼴찌를 못 벗어나고 있는, 지난주만 해도 꼴찌를 벗어났는데 지가 잘해서 꼴찌를 벗어난 게 아니라 체코 총리가 못하는 바람에 꼴찌를 내준 거죠. 자, 이거 외국 같으면 이 정도 이 10%대 20% 초반의 지지율이 쭉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게 맞죠. 아무리 대통령제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헤매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근데 참 안 물러나네요. 그죠? 네. 후원해주신 분 계시네요. 지니맘님, 명확하신 중분석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지니맘님, 네. 회원에도 함께 가입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닝 컨설트의 이 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내에서 조사한 것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국내 조사와는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늘 N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NBS 여론조사에서는 얼마가 나왔다? 네, 윤석열 지지율이 무려 31%가 나왔어요. 아니, NBS 조사는 ARS 조사고 모닝 컨설트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12%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나마 이 MBS 조사는요, 격차가 좀 크지 않은 겁니다.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격차가 크죠. 34%가 나왔어요.
19%대 34%, 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조사의 격차가 큰 이유가 뭘까? 단순히 ARS하고 전화 면접 조사, 이 조사 방법의 차이인가? 아니면 뭔가 조사할 때 속된 말로 야로가 있는가? 이런 의심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나? 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확인을 좀 해보니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ARS로 할 때 계속 30%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사 방법을 좀 바꿔봐도 30%, ARS를 하게 될 경우 계속 30%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로 하면 20%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거는 분명해요. 그렇다면은 왜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냐? 간단하죠. ARS 조사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적극 지지층, 정치 고관여층의 참여가 높다고 그래요. ARS 조사에서는 정치 저관여층이나 중도층은 조사를 포기하거나 중간에서 그만두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은 적폐 지지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게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화 면접 조사.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피조사자한테, 여론 국민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거죠. 쪽팔려서. 자, 그래서 사람을 대할 필요가 없는 ARS에서는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차마 말을 못하니까 숨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샤이 윤석열 혹은 쪽팔린 윤석열. 샤이라니. 제가 볼 때는 샤이 정도가 아니야. 그냥 쪽팔린 거야. 윤석열 지지하는 게. 왜? 이게 어디서 드러난다? 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유를 거부한 사람,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 내가 왜 윤석열 지지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그거는 그냥 묻지마 지지고요. 이런 묻지마 지지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차마 내가 누구 지지한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지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도 윤석열 잘못하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정권 뺏길까봐 그거는 싫어, 그거 싫어 이래서 그냥 억지로 정권 뺏기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윤석열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MBS 조사,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이 사이 편차에 존재하는 사람, 묻지마 윤석열 지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흔들리는 중도층이 아니라 뻔뻔 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적폐거든. 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윤석열 지지를 거두어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진짜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구제불능인데, 잘못인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한다. 그거 진짜 문제죠. 그 외에는 진짜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확신범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확신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 불행하다 싶기도 하고요. 참 걱정스럽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